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얼마 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수장들이 모여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어떻게 안전망을 만들어 놓을 건지 얘기를 했는데요. 부동산 부분은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실행이 될 텐데요. 해당 부분이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어디가 해제가 될 건지, 어떻게 얼마나 해제가 될 건지, 또 해제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족쇄 풀리나 1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 이렇게 될 건데요. 족쇄를 풀어도 소용이 없겠죠. 미리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전 정권에게 부동산은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요. 죄인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참 힘드셨죠. 아프셨죠. 물론 그걸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도 부동산 때문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게 부동산은 죄인 같은 존재였기에 족쇄를 취했죠. 강력한 족쇄를 취했습니다. 겹겹이. 그런데 지금 와서 족쇄를 느슨하게 하자니 이 죄수가 이미 아파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병든 죄수에게 족쇄를 풀어준들 당장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그 죄수의 건강을 다시 되찾게 해준 다음에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죄수의 건강을 찾아주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면 얘는 죄수거든요. 이미지가 이미 안 좋거든요. 5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차례가 맞지도 않고 타이밍이 맞지도 않고 뭔가 되게 어려운 여건이 꽁꽁 쌓여서 죄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규제 지역은 제가 기사 하나를 좀 참고를 할게요. 여러분 세계일보고요. 서울 외곽 세종시 김포 11월 규제 해제 가능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어디를 어떻게 풀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지역 집값 하락세가 큰 곳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맞고요. 일단 윤지의 부동산이 저는 실력이 있다고 보는 분이에요. 경기와 인천, 세종이 얼마나 해제될지가 관건이다. 인천은 연수구가 해제된다면 전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세종시도 해제가 유력하다. 경기도는 서울과 맞닿지 않은 김포나 의정부, 광주, 오산 등이 대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죠. 서울은 해제를 검토하기엔 아직 민감한 상황이다.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서울과 경계가 맞닿은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서울이랑 서울급의 경기도는 아직 손을 못 댈 것이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은 주로 조정 대상 지역 위주의 해제로 세종시 외에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된다. 추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일대 안산시, 단원구나 화성시, 동탄, 이지구 등의 해제가 검토될 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 부양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게 아니라 애가 죽어가니까 족쇄를 좀 느슨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시중 자금 사정과 거시경제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 탓이 아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것은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푼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기조가 달라졌거나 기조가 달라졌다는 게 참 의견이 분분한데 예전 했던 공약이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차츰차츰 틀어서 내 기조는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사람들이 이대로가 좋으니까 이대로 가겠다. 약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전환됐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난 부동산을 부양하거나 다시 살릴 마음이 없다. 지금 부동산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정책과는 무관하다. 그냥 대외 경제 여건이 이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는 거지 부동산을 살려내거나 부양할 마음은 난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를 쭉 정리해 봤을 때 사실은 제 의견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규제 지역을 몇 군데 좀 바꿨거든요. 풀어줬는데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원희룡 장관님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원희룡 장관님은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부동산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은 규제 지역을 풀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걸 학습을 하셨고, 학습 효과가 일반인보다 뛰어날 만큼 엘리트인 분이 맞거든요.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보수적으로 보시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맨 위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효과가 좀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묶어놔도 이거저거 굉장히 불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투기 지역도 많고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 단계씩만 낮춰도 분명히 규제를 해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추가로 규제 지역을 해제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민생 경제를 위해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를 했지만 효과가 없네요라고 기사를 낼 수가 있어요. 벌써 약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국토부 원희룡 장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했지만 시장은 뜨뜨미지근, 반응은 글쎄, 집값은 글쎄,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님으로서 할 일은 다 했는데 시장에 별 영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약간 여러 가지로 일부 시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에 지금 노도강 같은 데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데를 규제 지역을 푸는 게 아니라 좀 낮추는 건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 인접 지역이죠. 서울 인접 지역. 서울 인접 지역. 이런 데.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규제를 완전히 푸는 건 어렵겠지만 규제의 어떤 그 퀄리티를 좀 낮추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랑 별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금 힘드시거든요, 다들. 해당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규제 지역 해제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건 맞는데 해제를 한다고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전 글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을 궁극적으로 누르고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규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시장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주택자는 대출 이자, 아니면 여러 가지 공포심,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안 사요. 그리고 옮겨 타기는 집이 안 팔리니까 안 돼요. 다주택자는 2020년도 8월달 이후부터 12.4%의 취득세 때문에 못 사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규제 지역에 있던 어떤 그 내용 때문에 못 사던 분들 중에 일부가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금매가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는 매물도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화가 되고 끝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느껴진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설프게 수요가 늘어나면 하락폭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매가 소화가 될 테니까. 지금 시장에 직접 나가보면은 실거래가나 호가보다 더 낮게 살 수 있는 매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등록이 안 됐을 뿐이지 실거래가 네이버에 나와 있는 호가보다 더 저렴한 매물이 나가면 있는 단지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많이 싸요. 그러면 그게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그게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은 그 물건이 들어가요. 나중에도 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수요가 조금만 나오면은 이번에라도 팔아야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가는 것보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더 흔들려요. 금매가 빨리 소진이 되게끔 수요가 있어야지 이게 빨리빨리 소진이 되고 사람들이 살 사람이 살고 팔 사람이 팔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아무도 못 사게 하면서 그분들이 다 월세 시장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 지역을 몇 군데 푼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변한다?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규제 지역을 저는 생각보다 많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는.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규제 지역을 풀어봤자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학습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진짜 여기 말씀하신 안 좋은 지역들은 규제 지역을 풀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나 뭐 인천이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데들은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서울 인접 지역이나 서울의 주요 지역까지 몰라도 서울 외곽이나 서울 외곽에 붙어있는 경기권은 어떤 그 급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요런 것들. 근데 지금 여기 낮춰져 있거든요. 몇 군데들은 많이.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는 여기 서울 25개구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요런 데를 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되게 안 좋은 것들, 그런 데는 풀어줄 수 있는데, 안 좋은 데가 지금 보면은
김포 안 좋고 인천도 안 좋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런 지역들 그리고 세종시 요런 데가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표를 만들어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 미리 얘기하는 거는 미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요런 지역들이 규제가 풀리거나 좀 내려갈 수 있다. 요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시장에 정말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려면은 요번에 거의 대거 다 풀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거로 다 푼 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의지는 시장 정상화다. 거래량을 다시 살려낼 거다.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들어가도 된다는 느낌이 들게끔 대폭 완화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지금 할 스탠스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를 아예 다 없애버려도 규제 지역을 그래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의 거래량을 살리는구나.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또 저번에 학습 효과를 토대로 적절히 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푼다고 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부동산에 관심이 남아 있을 때 그걸 토탈해서 봤을 때 여기 생각하시는 것보단 조금 더 많이 풀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 넘어서 굉장히 많이 풀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애매한 정도만 풀어서 시장에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전 미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토부밖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해봤자 소용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